원더풀 라이프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건강한 당신의 삶에 삼성생명이 함께합니다. 그렇게 해서 63년도에 상강모자로 대학 연극을 하셨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김성국 씨하고 연애가 된 그렇죠. 거지. 그래서 일종의 사건이라면 사건인 참 그 고대를 중퇴하고 김성옥 선생님과 3학년 때 결혼을 하시는 65년에 결혼했어요. 야. 무모한 거야. 나는 내가 가끔 생각하면 되게 용감한 게 있어. 근데 되게 내성적인데. 그렇죠. 그래도 사실은 여고 때부터 어찌 그렇지. 보면 흠모의 대상이셨고, 대상이었지. 그리고 또 대학을 그분의 출신인 고대 사학과를 그렇지. 가시고, 그러니까 인연이 그런 인연이 있고, 됐는데. 그리고 김성옥 선생님이 그때 정말 매력적이었죠. 고두심 씨가 우리 원더풀 라이프에 나와서 자기가 MBC 처음 탈렌트가 돼서 처음으로 배역을 맡았대요. 네. 큰 배역을.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러 들어갔는데 앞에 김성옥 선생님이 앉아 계셨대요. 꽤 유명했어요.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였고 김성옥 선생님이 앉아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 대사를 한마디도 못하고 진짜? 덜덜덜 떨다 나왔대. 처음에 가서 배역을 받았는데 제일 큰 역을 받았어요. 처음에 리딩을 가니까 이만한 방에 큰 라운드 테이블에 딱 앉았는데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다 뭐 최불암 씨 앉아 있고 막 다 앉아 있는데 저기 보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던 배우 손숙 언니 남편 김성옥 선생님. 김성욱 선생. 그때 MBC에서 주인공 많이 하셨죠. 딱 앉아 있는 거야. 눈은 쪽째지고 그냥 이렇게 생기셨는데 진짜 눈이 강렬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좋아하던 배우인데 건너편에 앉았는데 숨이 멎을 것 같아. 내 차례가 왔는데 이게 떨리기 시작하는데 못 읽었어요. 도저히 여기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제는 이렇게 떨리더라고. 이렇게 하던 것이. 두시나 고맙다. 그러니까 그렇게 매력적이고, 저도 어릴 때 김성수 선생님이 주인공 하시는 그 드라마나 이런 거를 그래도 어릴 때 많이 본 편인데 정말 매력적이셨죠. 근데 그 양반이 연극을 좀 어렵게 해요. 그러니까 뭐 배우마다 다 틀리겠지만 좀 즐기면서 해야 되는데 한편 막 하려면은 막 이거를 분석하고 뭐 무슨 그래프를 그리고 그러니까 연극을 어렵게 해. 그러니까 네. 내가 배운 거는 잘 배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막 자기가 정말 전략 투구를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모든 작품이 다 히트를 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가 좀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당시 최고의 배우셨던 건 분명하고 선생님이 매력을 느끼실 만한 분이었고, 그래서 프로포즈는 누가? 그 당연히 남자가지. 나이 차이가 9살이라 나는 막 선생님 그러면 꼼짝도 못하고 이러고 있을 때인데.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김성호 선생님도 여고 3학년 때 풍문여고에서 본 그렇지. 손숙을 근데 기억하고 나를 계셨던 거죠. 당연하지. 그 2달을 합숙을 했는데. 그러니까 너 여기 와서 하고 나보고 깜짝 놀라더라고. 대학교에 이제 다시 만났더니.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연애가 시작이 된 건데. 네. 우리 어머니가 난리가 난 거지. 난리가 났어. 그 밀양에 나이는 그래도 뼈대 9살이. 있는 가문의 이 손녀딸이. 그럼 그도 정말 좀 쟁쟁한 가문에 손녀딸이 딴 딸하고 결혼을 해. 그것도 대학을 9살이나 중퇴하고. 차이가 나. 수입도 없어. 그 당시 연극 배우니까. 없어. 고향도 틀려. 나는 경상도고 그 양반은 전라남도 목포고. 네. 아무튼 아무튼 한 가지도 맞는 게 없는데 나이 들어서 생각하면 우리 엄마 말이 맞아요. 그래요? 내가 살아보니까. 결혼이라는 게 그렇게 막 환상적인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막 그게 뭐 아무 말도 안 들리죠. 아무 말도 안 들리니까 그렇죠. 그냥 거의 그야말로 강행해서 결혼한 거지. 근데 그래도 참 용기를 내신 거네요. 그러니까 21살짜리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어. 그 잠재된 어떤 그 안에 그 뭔가가 그 있으신가 봐. 연극 배우라는, 내가 존경하는 연극 배우라는 데 꽂힌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이제 김성옥 선생님과 결혼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 연극 아니요, 활동을 연극을 하셨나요? 못했어요. 못 한참 하셨어요? 동안. 왜냐하면 그때는 여자는 결혼하면 그냥 집안에 들어앉는 게 그 보편적인 그 당시 직장도 다니다 다 그만두잖아요. 그 당시는 그랬죠. 그 당시는 그랬어요. 60년대. 응. 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연극만 했잖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이제 대학연극을 하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바로 애를 낳고 네. 한 3, 4년인가 이제 그걸 못했는데 그때 이제 TBC도 새로 생기고 막 이게 생기면서 막 여러 번 그 프로포즈가 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배우가 부족하니까. 그리고 또 그때 연극하던 분들이 다 방송으로 그렇지. 옮겨갔으니까. 그런데 김성옥 씨가 딱 막은 거야. 아. 중간에서. 안 한다고. 그랬는데 정일성 씨가 네. 정일성 씨 아시죠? 알죠. 그 양반이 그 유진 온일의 상복에 어울리는 엘렉트라라는 작품을 이제 명동예술극장에서 막을 올리는데 나한테 그 엘렉트라를 해달라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난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또 오디를 참 좋아했거든. 그래서 막 울었어. 울면서 내가 김성옥 씨한테 나 이거 한 편만 하게 해달라고. 내가 뭐 그게 허락받을 일이야 사실은. 근데 그때는 막 그렇죠. 나 이거 한 편만 해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막 울면서 그랬더니 그러면 1년에 한 2편 연극만 해라. 딴 거는 안 된다. 네. 그래갖고 그게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게 연극을. 몇 년도세요? 나는 연도가 약해가지고 네. 68년도든가 그 정도 되겠네요. 네, 65년도에 65년도에 결혼식하고 결혼했고. 몇 년 집에 계시다가 처음으로 다시 하신 거니까. 68년도든가 67년도인지 네, 네. 모르겠어. 그때 시작을 그래서 한 거. 정일성 연출의 상복을 입은 엘렉트라. 그때 김금지 씨가 엄마를 하고 오지명 씨가 동생 역할이던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때 명동예술극장이 국립극장이던 시절이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저는 국립극장 연극은 아니었고 그거는 그때 동인극장이라는 그때는 네. 다 동인제였기 동인제니까. 때문에 네. 거기서 했던 네. 작품인데 꽤 그래도 히트를 쳤어요. 그 네. 작품.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연극을 꾸준히 연극을 이제 1년에 한두 편씩 하신 거죠. 조금 하고 국립극단 배우가 됐어요. 제가. 그때 국립극장에 이제 전속 배우 네, 전속 제도가 배우가 생겼죠. 됐어. 예. 이제 전속을 하자. 그때는 여배우들이 귀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립극단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국립극장에서 하셨던 작품들은 어떤 작품이었어요? 국립극단이 네. 제가 국립극단에 한 20년 넘게 있었으니까 많이 했죠. 네. 정말 많이 했는데 이제 기억나는 작품은 뭐 파우스트, 뭐 페르긴트, 어제 또 윌리엄 텔 주로 이해랑 선생님하고 이진순 선생님 작품을 많이 연출 네, 많이 네. 받았고 그다음에 뭐 이명웅 선생님. 네, 네. 아 제가 또 산울림에 잠깐 있었고 산울림에 있다가 국립극단으로 가게 돼서 그러니까 이명웅 선생님의 산울림에서 일하시다가 일하다가 국립극단으로 국립극단으로 가시고, 네. 이제 가면서 네, 이제 한 20년을 했으니까 1년에 한 서너 작품은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70년대 이렇게 기록을 보면 와 백상 연기상의 연극 부문이 있을 때잖아요. 거기 최우수 연기상을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한 3번쯤 받았던 것 같아요. 토탈 5번 받으셨더라고요. 줄 사람이 없었나 보지. 아니야.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런데 예, 백상 그 상이라는 게 되게 웃겨요. 받으셨죠? 저도 받았어요. 전 에쿠스로 받았어요. 상금은 한 푼도 없고 그 무거운 돌덩어리 하나 돌덩이에다가 이만한 무슨 그 탈 같은 얼굴 거 하나 하나 붙어 얹어주는데 이사할 때마다 그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 상 받을 때도 무거워요. 무거워. 그래서 내가 맨날 이거 비석을 하라고 주었나 이거 그 돌덩어리를 5개나 받으셨죠. 5개나 받은 내가 백상한테는 미안하지만 이사할 때 그 탈만 빼가지고 돌덩이 버리셨어요. 아니 집은 좁은데 뭘 돌덩이를 몇 개를 어디다 놓냐고 너무 무겁고 자관 그 연극 영화상을 통틀어서 트로피 중에 제일 무거운 트로피가 백상 옛날 그거 받으면 휘청한다니까. 근데 상금이라도 좀 주지. 그 돌덩이는 왜 주냐고. 저는 아직 돌덩어리가 하나밖에 있어요? 없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사한 때 살짝 버렸어. 그래도 백상 연기상을 그렇게 받으실 정도로 그 당시 연극 무대에서 선생님의 존재감이 이제 생겼던 거죠.
글쎄,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여배우가 좀 귀했던 시절 아니었을까? 왜요? 그래도 그때 여배우 많았죠. 그런데 어쨌든 그때 국립극단이 정말 지금하고는 달리 뭔가 뭐 권위라고 할까요? 있었죠. 뭐 그런 게 그때 있었어요. 뭐 장민호 선생님, 백성희 선생님, 김동원 선생님 네. 다 계셨고 그 주로 또 뭐 그래서 저는 이제 국립극단에 들어가서 정말 한 가지 감사한 게 그런 그 대가 선생님들의 연출을 계속 받았다는 거. 네, 네. 그거는 정말 제 인생의 굉장한 공부고 그렇죠. 예,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연극사에서 손꼽을 만한 연출자들을 예, 다 만나신 다 거잖아요. 만났다는 거. 네. 그거는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국립극단이 큰 극장에서 그치. 지금처럼 무슨 와이어레스 마이크나 이런 거 없이 오로지 발성으로 저 근데 그게 맨 끝. 문제가 뭐냐면 명동예술극장은 그게 가능해요. 네. 그게 그때 800석인가 그러니까 가능했죠. 그때는 와이어레스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존재도 그러니까, 몰랐어요, 예, 그런 거. 늘 어디를 육성으로. 저기를 보고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제일 끝에 있는 관객을 보고 그러면은 뭐라고 이렇게 해야지 요새처럼 뭐라고 이렇게는 안 들리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 장충동에 올라가니까 그 대극장에 너무 3,000석짜리예요. 네. 그게는 연극이 안 되는 데예요. 네. 그게 그때 7.4 공동성명인가 그 무슨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거 하면서 그때 남북 교류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 이유락 씨가 거기를 북한을 평양을 갔는데 평양이 그런 게 큰 우리보다가 극장. 큰 극장 막 피바다니 뭐 네. 무슨 막 그런 거를 막 보니까 막 기술적으로 막 굉장하니까 이 큰일 났다. 교류를 하면 우리도 뭘 뭐 비슷한 거를 보여줘야 될 텐데 그래서 급하게 진 게 장충동 국립극장이에요. 그래서 우선 크게만 진 거죠. 크게만. 그러니까 저기 앉으면 배우가 안 보여요. 그렇죠. 그냥 가물가물 얼굴만 보이지. 그러니까 연극이 안 되는 극장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그냥 육성으로 했다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덕택에 또 발성들은 그렇지. 대단히 훌륭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게 공연하고 나면 목이 다 쉬고 그랬어. 그랬죠. 김성옥 씨는 사업을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 많이 빚을 많이 지셨죠. 아니라 다 날려먹었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 손석 선배님께서 라디오, TV, 영화에 진출하신 거 아니에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라는 여성시대. 연락이 왔어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편지를 한번 하나 주면서 읽어보라고 그래요. 그 편지가 그 구절들이 지금 나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가지고 빚도 조금씩 갚게 되고 황폐해 있던 그 마음이 그 여성시대 들어오는 사연들을 읽으면서 나는 그 굉장히 치료를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네.